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아내의 신앙을 돌봐야 됩니다. 여기 다시 에베소서 5장 보시죠. 자,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주님께서 이 교회가 도덕적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바라셔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얘기할 때 여러분 교회를 얘기할 때 전도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셔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셔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생기면 이게 되게 곤란해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 그리고 나중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에베소 5장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예수님 본받아서 깨끗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성적인 문제나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뭐 도덕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점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내는 아무래도 살림을 하고 돈을 만지기 때문에 세속적일 수밖에 없어요. 남편보다 그 세속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서든 사랑을 하고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게 필요해요. 가장 대표적인 부부가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남편이 누구예요? 아굴라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아내잖아요. 이름을 앞에 썼다는 것은 헌신적으로 일했다는 겁니다. 남편의 도움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돈을 버는 목적 중에 하나가 아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에도 나가고 말씀도 더 듣게 만들고 신앙 안에서 교회를 풍성하게 만드는 게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 뒤에서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편의 큰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삼성경제연구소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회원 가입해서 여러 이제 그 자료 때문에 그 여러 자료를 받아가지고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밌는 걸 봤어요. 여러분, 맞벌이가 돈을 잘 벌겠습니까? 헛벌이가 돈을 잘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맞벌이가 돈을 잘 벌겠어요? 헛벌이가 돈을 잘 벌겠어요? 당연히 맞벌이가 잘 법니다. 응? 그죠? 근데 가정 살림은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이게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맞벌이 하면요. 보셔요. 여성이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일단 꾸며야 돼. 일단 이제 여기 꾸미고 하다 보면 돈을 써야 돼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런데 여성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애를 맡겨야 돼요.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자꾸 학원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갔다 오고 무슨 좀 있으면 어린이날이 돌아오잖아요. 이제 무슨 행사가 있고 그러면 애한테 미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돈을 버니까 돈을 줘. 그러면 애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쓰면서 뭘 알아요? 돈의 맛을 알아요. 어떻게 애들은 안 가르쳐도 잘한다. 부모한테 어떻게 하면 돈을 뜯어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애가 뭘 배워요? 일을 안 하고 돈을 쓰는 방법을 배워요. 그리고 부모한테 요구가 많아져요. 자기 스스로 하는 일이 없어져. 그리고 요령이 생겨요. 그러면 자기 일에 성실한 것을 잘 못 배우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학원에서 절대로 생활 습관까지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부모를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뭘 놓쳤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얘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더 써야 돼요. 왜냐면 이제 데려갈 데가 많아요. 이 학원, 저 학원, 요 학원, 이 병원, 저 병원, 요 병원. 그리고 대책이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자, 보셔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결국 일하면 또, 자, 이제 농사철이 돌아왔는데 우리 어머니들 일하잖아요. 일하면 일 열심히 했는데 돈 벌어가지고 아이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또 약 먹고. 그러니까 점점 돈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통계를 봤더니 맞벌이가 항상 저축되는 게 양이 많은 게 아니에요. 또 부부간에
써야 되는 돈이 많아요. 외식비도 많이 들고. 호벌이는 어떻게 하는지 아셔요? 남편만 벌잖아요. 그러니까요. 남편이 책임감이 엄청 세져요. 엄청 세. 나 아니면 우리 집은 못 견뎌. 그럼 어떻게 해요? 회사 가서? 회사에서 인간관계 좋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이 맞벌이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내가 특히 잘 벌잖아요. 이제 직업을 바꿔봐.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호벌이면요. 죽어라 깨나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내는 어떻게 해요? 남편이 벌어오니까, 자 보세요. 남편이 나보다 못 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말이 이렇게 존중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이 혼자 번다 그러면 벌써요. 요리가 틀려집니다. 요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상하게 남편이 몸이 좋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상하게 이게 계란찜 하나 하더라도 파 양이 틀리다니까요. 이게 틀리다니까. 그러면 그걸 먹는 사람이 남편이 정성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껴져요. 그러면요 이게 자 보세요. 이게 남편이 그 힘이 있어요. 이게 아내가 나를 존중해준다. 이게 귀하게 생각한다. 그럼 이게 프라이드가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스스로 이렇게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자존심이 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혼자 벌잖아요. 악착같이 저축을 하려고 해요.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고 그래요. 악착같이 아끼려고 그래요. 그리고 악착같이 아이를 아주 딱 키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그걸 연구해 보니까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낸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걸 저장해 뒀는데 그게 노트북 날아가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가 살림살이도 영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잘할 수 있도록 보양해주고 양육해주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적은 돈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